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헛헛하고 남들의 시선에 지쳐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외로움에 떠밀려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나를 온전히 만나는 고독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밤 내 안에 진정한 힘을 깨우는 니체의 지혜를 나눕니다. 고독 속으로 피하라. 거센 바람이 부는 곳으로. 그대의 고독 속으로 피하라. 거칠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는 곳에서는 위대한 생각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장에 파리떼가 꼬이듯 소란하고 거칠에만 가득한 자들이 몰려들 뿐입니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 나만의 바람이 부는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고독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는 일이다. 그대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가?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 하는가? 고독은 세상을 끊어내고 사람을 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에게 다가가는 길입니다.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걸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 곁을 떠난 뒤에도 무리의 목소리는 남아있다. 무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대 안에서 메아리 칠 것이다. 사람들의 무리에서 몸이 빠져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 오랜 고정관념은 잔향처럼 마음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란스러운 목소리들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그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비로소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보다 혼자를 견딜 힘이 먼저다. 그 고통의 길은 그대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음을 보여라. 고독을 그저 낭만적이고 아름답게만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고독은 때로 찾아오는 아득한 두려움과 직면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의 깊은 심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에는 거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와 견디는 힘이 없다면 당신이 말하는 고독은 그저 도피에 불과합니다. 상처받아 숨는 고립이 아니라 자유로운 고독을 선택하라. 좋은 고독을 선택하라. 자유롭고 경쾌하며 밝은 고독을. 상처받아 억지로 숨어버리는 고립과 스스로 목적을 갖고 택한 고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대한 원한과 서운함은 인간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 뿐입니다. 상처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만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사람은 그 혼자만의 공간에서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깊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함부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깊은 고통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동시에 서로를 갈라놓는다. 남모를 깊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자신만의 깊은 세계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타인에게 굳이 나를 이해시키려 애쓰거나 함부로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벼운 웃음이나 침묵만으로는 그 사람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이 가진 그 거룩한 고독의 거리를 함부로 좁히려 들지 마십시오. 진정한 벗은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다. 벗을 갖고자 한다면 그 벗을 위해 기꺼이 전쟁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이란 상대에게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참된 벗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말동무가 아닙니다. 그저 곁에서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보다 때로는 나의 안일함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편안함만 주고받는 관계는 그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좋은 벗은 지금의 나보다 앞으로 될 나를 바라본다. 상대가 앞으로 도달할 더 높고 고귀한 가능성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벗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현실에 안주하려 할 때 냉정하게 그를 채찍질하고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독한 사람은 이해받는 것보다 끝까지 생각하는 것을 택한다. 사교적인 사람은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면 쉽게 만족한다. 그러나 고독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더 엄격하게 밀고 나간다. 세상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군가 내 의견에 동조해주면 금세 만족하고 생각을 멈춥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다듬는 사람은 타인의 이해에 쉽게 안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고 해서 생각이나 진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인의 칭찬에 멈추지 않고 스스로 다음 질문을 던지며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홀로 걷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창조하는 자의 길을 걷는다. 아직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은 결국 홀로 감당해 내야 하는 외로운 운명입니다. 이미 잘 닦여진 길을 그저 따라 걷는 자는 결코 새로운 풍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처럼 길이 없는 막막한 곳에서 처음 발자국을 내딛는 고독한 사람만이 자기 삶의 진정한 창조자가 되는 법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걸어나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창조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완성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독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침묵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니체는 세상의 가벼운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내면의 깊이와 존엄을 지키는 침묵의 지혜를 말합니다. 깊은 고통이 만든 깊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깊이 상처 입은 사람은 침묵하는 자가 된다. 지독한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때로는 스스로를 가두어 감추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나 어둠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고귀한 노력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자신의 상처를 쉽사리 내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깊은 침묵을 마주한다면 그 앞에서 함부로 이유를 묻거나 들추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침묵을 존중하라. 말이 없다고 해서 그 마음마저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고통과 깨달음은 대개 말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는 법입니다. 비슷한 수렁을 지나본 사람만이 그 침묵의 묵직한 무게를 압니다. 며칠 캐묻고 대화해서 알아낼 수 있는 깊이라면 애초에 그리 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조용한 시간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말하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침묵하는 사람을 무지하거나 우유부단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지혜와 진실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볍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에 진짜 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기로 한 선택입니다. 그 절제된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쓰는 가면을 함부로 벗기지 마라. 모든 깊은 정신에는 가면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면은 남을 속이는 거짓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를 지켜내는 방어막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아픈 얼굴을 세상 아무 데서나 꺼내 보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가면을 쓴 사람에게 함부로 진짜 얼굴을 보여달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밝은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을 헤아려라. 가장 환하게 웃는 사람이 사실은 내면에서 가장 깊이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밝은 웃음이야말로 세상을 향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정교하고 섬세한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보여주는 친절과 밝음을 함부로 가볍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 미소 뒤에 어떤 눈물이 흘렀는지는 오직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냉소를 강함이라고 쉽게 단정하지 마라. 대상을 향한 날카로운 냉소와 비아냥은 당당한 힘이 아니라 깊은 상처의 표출일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굳이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를 세운 모습은 강함이 아니라 가엾은 방어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모든 깊은 정신에는 가면이 필요하다. 삶에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가면을 준비합니다. 진심과 내면을 모조리 드러내면 얕은 세상에 의해 오해받고 상처 입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깊이가 없는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면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단정 짓지 마십시오. 가면은 깊은 영혼이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감춘다. 가장 오랫동안 말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드러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은 진심을 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짜 내면을 가리는 훌륭한 엄폐물이 됩니다. 수다스러운 말의 성벽 뒤에 정작 진심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뱉어내는 말의 양으로 그 사람의 깊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보다 말하지 않은 것을 들으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대개 입 밖으로 나와 문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정적, 멈칫거린 자리, 짐짓피해간 질문들.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들리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말없이 흐르는 공기를 읽어야 합니다. 타인의 깊이를 모두 이해하려 하지 마라.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오만이자 욕심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파헤쳐 알아야만 곁에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여백을 있는 그대로 남겨두십시오. 그 여백을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예의입니다. 타인의 상처를 함부로 파헤치지 않고 나의 침묵과 가면을 고귀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깊이를 단단히 다졌다면 이제 우리는 타인과 어떤 거리를 두고 마주해야 할까요? 니체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높여주는 참된 우정과 관계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벗은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 벗을 갖고자 한다면 그 벗을 위해 기꺼이 싸울 줄도 알아야 한다. 단 한 번의 갈등도 없는 관계는 사실 서로에게 진실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좋은 벗은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불편한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누는 진통과 다툼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켜주는 뿌리가 됩니다. 나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벗이다. 그대의 벗 안에서 가장 훌륭한 적을 가져라. 내 말과 생각에 늘 영혼 없이 동의만 하는 사람은 나를 조금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을 때 가장 먼저 칼을 빼들고 맞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반대와 충고가 나에 대한 깊은 존중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면 그 갈등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까워져도 자신을 잃지 마라. 벗에게 가까이 다가가되 그에게 완전히 넘어가지는 마라. 누군가와 친밀해진다는 것은 결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나만의 주관과 판단은 영확히 지켜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과 뜻에 나의 모든 것을 통째로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슬프게도 그 관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친밀함에도 지켜야 할 거리가 있다. 자신에 관한 어떤 비밀도 남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지치게 만든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낱낱이 꺼내 보이는 것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반드시 알맞은 거리감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계선이 사라진 무분별한 친밀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숨 쉴 수 있는 적당한 여백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진정한 벗은 말하지 않은 마음까지 존중한다. 벗은 헤아림과 침묵에 능해야 한다. 모든 것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좋은 관계는 상대의 모든 사생활과 내면을 억지로 캐묻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조용히 헤아릴 뿐 상대가 쓰고 있는 가면을 무리하게 벗기려 들지 않습니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될 것을 묻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귀한 애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함부로 위로하지 마라. 먼저 그대의 벗이 연민을 원하는지 개하려라. 위로와 동정이 주는 사람의 자기 만족이나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고통에 빠진 상대가 원하는 것은 섣부른 조언이나 동정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날 믿어주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입니다. 섣부른 연민은 상대를 더욱 작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됩니다. 좋은 벗은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숨 쉬게 하는 사람이다. 그대는 벗에게 맑은 공기와 고독, 그리고 빵과 약이 될 수 있는가? 좋은 벗은 상대를 소유하려 들거나 곁에 얽매여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고 혼자 고독하게 서 있을 시간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떨어져 있다가 상대가 정말 인생의 절벽에 섰을 때 묵직하게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입니다. 복종과 지배가 있는 곳에는 우정이 없다. 그대가 노예라면 벗이 될 수 없고 그대가 폭군이라면 벗을 가질 수 없다. 어느 한쪽이 늘 굴복하고 맞추어야 하는 관계, 혹은 한쪽이 지배하고 휘두르는 관계는 이미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벗은 서로가 완전히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체로 서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한쪽의 희생과 양보로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우정의 탈을 쓴 종속에 불과합니다. 멀어졌다고 모든 우정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벗이었고 이제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야만 했던 일이다. 모든 관계가 평생 똑같은 모양으로 곁에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달라 잠시 갈라섰다 할지라도 함께 계절을 지냈던 그 시간의 가치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짐은 우정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헤어진 벗도 내 삶의 궤도 안에 남는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바다와 항로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궤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걷지 못한다 해서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각자의 밤하늘을 운행할지라도 한때 내 삶의 은하수를 함께 밝혀주었던 사람은 영원히 내 삶의 궤도 안에 남습니다.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며 각자의 길을 빛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별의 우정입니다. 타인과의 알맞은 거리를 배우고 스스로 고독해질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렸다면 이제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니체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 스스로를 뛰어넘는 삶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견디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운명에. 이것이 앞으로 나의 단 하나의 사랑이 되게 하라. 운명에는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그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견디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슬픔과 한계,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일까지도 나의 존엄한 삶 일부로 귀하게 끌어안는 일입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오직 삶 전체를 깊이 긍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미워하며 삶을 낭비하지 마라. 나는 사물 속에 있는 필연적인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미 지나가 버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미워하고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같은 상처를 자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픈 과거가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재료였음을 인정하는 순간, 지나간 상처는 나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미래로 돌파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나는 언젠가 오직 모든 것을 긍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모든 부조리함과 불의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그 거친 땅 위에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해내겠다는 강렬한 결의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걸어라. 용기는 가장 훌륭한 파괴자다. 앞으로 돌진하는 용기는 낙담과 아득한 심연까지도 무너뜨린다. 참된 용기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득한 절벽과 심연을 똑똑히 올려다보면서도 기어이 그쪽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결단력입니다. 그 수많은 망설임과 단 한 걸음의 용기가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고통을 지나 지금의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행복하고 잘 풀렸던 몇몇 순간만을 잘라내어 다시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눈물 흘렸던 밤, 상처받고 실패했던 순간까지 모두 포함된 이 삶 전체를 몇 번이고 다시 반복해서 살아내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랄 수 있는 순간을 살아라. 고통은 말한다. 사라져라. 그러나 모든 진정한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깊고도 깊은 영원을. 고통은 당장 끝나기만을 갈망하지만 가슴 밑바닥에서 차오르는 진정한 기쁨은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열망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진 낙타로 견디고 세상의 억압에 맞서 싸우는 사자를 지나 마침내 자기 삶을 놀이처럼 즐기는 어린아이가 되었던 그 모든 순간들. 당신은 이 삶을 향해 기꺼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고독은 결코 세상과 영원히 등을 지고 은둔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자기 자신을 깊이 마주하고 내 상처를 타인에게 함부로 구걸하듯 설명하지 않으며 곁에 둘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벗은 그저 당신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말동무가 아닙니다. 당신을 소유하려 들지 않고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꺼이 자유로운 거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벗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 오롯이 자기 자신과 단란하게 머무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상처와 실패는 삶에서 지워야 할 오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아픈 계절들을 통과했기에 지금의 고귀한 당신이 완성되었습니다. 홀로 걷는 길이 때로 막막하고 두려울지라도 그 길은 결코 틀린 길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도 디딛지 않은 당신만의 길이기에 외로울 뿐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세상에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친 당신이 마침내 참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깊은 밤, 마침표 철학이었습니다.